자, 그러고 왜 첨삭지도가 매일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사빈도 좀 살짝 거시기에 응? 뻗쳐. 충협이가 동력 월 5번이고 세 번, 네 번째 도움 작업을 하고 있구만. 동력 전달 장치 5번 과제를 작업을 했고 전반적으로는 잘했어. 일반기 기사 이번 29일에 시험 보니까 뭐 충분하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내용들의 도면을 작업을 하고 있어. 자, 모범 답안을 보고 그리지 말아라. 두 번째,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라. 이것은 답안을 절대 보고 그려서는 안 된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라. 우리가 5시간이라는 내에 도면을 작업을 해야 되잖아. 근데 연습을 할 때 지금은 사부님하고 이게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은 연습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해야만이 시험에서 성과를 이뤄낸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사부님이 알려주는 방식대로 모델링을 하고 2D 도면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 이론을 바탕으로 2D 도면을 다 모두 작성을 하게 되면은 뭐 시간 내에는 충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부님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잘 메모해뒀다가 도면에 녹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모델링 기법에 의하면은 실질적인 가공 기법이기 때문에 이 친구에 대한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그리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그리는데 데이터가 뭐가 필요하겠냐는 얘기. 한번 열어볼까? 마우스 우측 버튼 열고 열기를 한번 봐보란 말이야. 얘는 지금 조립 설계 기법을 위해서 작업을 했구만. 그치? 본체를 마우스 우측 버튼 기타와 목성기. 자, 이걸 본체를 작업을 했단 말이야. 어쨌든 본체를 작업을 했으면은 우리가 본체를 작업할 때 어떻게 작업을 했는가? 이 친구 작업을 하고 이 친구 작업을 했잖아. 그거 똑같은 거야 지금. 우리가 전체를 볼 것 같다면 데이터를 쭉 보면은 이렇게 본체를 더 올려야 되겠구만. 여기까지. 얘 그리고 얘 그리고 얘 그렸잖아. 그럼 우리가 뭐 필요하겠어? 이 원통 그렸잖아. 그 이 원통에 대한 지름이 나와 있지. 대칭 중심을 따라서 다 나와 있잖아. 여기에 대한 치수 모두 나와 있잖아. 그럼 얘를 그리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뭐냐는 얘기야. 우리가 중심 거리는 반드시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치수에 대해서 나와야 되겠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만큼 떨어졌느냐에 대한 치수가 있겠지, 당연히. 이렇게. 이 치수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 있어야 되지, 이거에 대한 위치를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럼 모델링을 할 때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치수 기입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사부님이 제시한 기법대로 모델링을 하고 그 다음에 치수 기입을 하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서는 필요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는 얘기야. D 클릭하고 클릭해서 요 치수가 필요로 하겠지. 그치? 이 리브에 대한 치수가 필요하기 이전에 D 클릭하고 요 클릭하고 요거에 대한 치수도 우리가 필요로 하겠지. 오히려 요거에 대한 치수가 더 필요한 거지. 이 리브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여기서는 잘못 표현되는데 이 두께는 결국은 이 두께가 되잖아. 양쪽 날개. 이 두께는 이 두께가 되잖아. 근데 지금 현재 틀렸어. 치수 기회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틀려. 결국은 이 리브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해주고 여기도 여기다 치수 기입해주면 굳이 이 리브에 대한 두께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 자, 회전 단면도에다 우리가 작업을 해주고 회전 단면도를 작업을 하고 거기다 치수 기입하는 이유는 이 리브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한 리브에 대한 두께를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라운드로 돌아갔다는 것도 표현을 해주는 거야. 알겠는가? 그 다음에 개수 표현한다라면 여기다 우리가 치수 기입을 한다라면 D 클릭을 하고 클릭해서 이제 선을 선택을 해야 되겠지. 클릭하고 선 선택해서 이렇게 6mm인데 아마 6mm가 더 되지 않을까 싶어. 자, 이 두 개가 되겠지. 자, 이렇게 이거 6mm인가? 여기 10mm잖아. 그럼 여기는 10mm로 만들어졌어야지. 그치? 그렇게 표현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전반적으로 이제 치수가 모두 맞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치수는 가로가 돼야 되겠지. 여기에서 중심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이 모두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참고 치수로 정의가 돼야 되겠고 나머지 것들은 잘했고 자, 바닥을 기준해서 평행도 건너편의 동축도 여기가 파이프가 0.01짜리 파이프가 있다는 얘기제. 여기는 직각도 잘 규제가 되어 있고 자, 여기에 대한 치수 기입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좀 불필요한 치수가 있지. 자, 여기 치수 필요하고 이 치수보다는 어떤 치수가 필요할까? D. 이 기어의
뭐가 필요해? 클릭하고 클릭해서 폭에 대한 치수가 필요하겠지. 그지?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주석에서 이걸 빼내면 되겠지. 배열 눌러서 여기 클릭해주고 그러면 치수가 정리가 되겠지. 여기까지 치수, 여기까지 치수, 여기까지 치수, 여기까지 치수, 여기에 대한 폭 X, 여기는 6에 키홈의 B2에 대한 치수 J, 대문자, S는 소문자 혹은 대문자에 상관없어. S도 그죠? 9 컴마 찍고 두 칸 빼주고 자 이렇게 뽑아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표면 거칠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끝털이에 들어가면 끝털이 들어가면 좋은데 끝털이 들어가면 좋아. 안 들어가면 뭘로 넣어야 돼? 대문자, 소문자지. 안 들어가면 여기 가운데서 그려서 와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x, x, x 여기는 0.01이 되겠지. 그지? 0.1이 아니고 자 이렇게 좀 정의가 되고 기어는 님의 외경하고 님의 측면에 흔들린 공차가 들어간단 말이야. 0.01에 D를 기준해서. 알겠지? 돼 있고 그 다음에 커버인데 커버는 여기는 4가 아니고 온홀을 즉 이 8mm를 전체를 온홀로 돌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치수 기입은 D 클릭하고 확인 누르고 D 클릭하고 누르고 따닥 클릭을 해서 여기는 뭘로 가로 치수로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뭘로? 그냥 R 치수로. 아이고 R로. 알겠지? 지우고 R. 알겠지? 만약에 여가 전체가 온호가 아니고 여가 3으로 돌아갔다 하면 R 3으로 돌아가겠지. 여기가 일직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전체를 온호로 돌렸다. 그냥 R. 키움 치수 기입할 때 우리가 정리가 됐었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우리가 베어링 커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손으로 조립을 한다는 얘기지. 손으로 쑥 움직인단 말이야. 그 정도의 끼워 맞춤이 H축이 아니고 G6. 그래서 베어링 커버는 G6. 여기는 오일실 삽입부 동축도 규제가 된다. 알겠지? 간혹 가다가 이 측면에 우리가 공차가 넣는 사람, 직각도 넣는 사람인데 그것은 틀린 거야. 알겠지? 측면은 우리가 다이얼 인디케이터 측정할 때 이렇게 측정을 하지 이렇게 측정을 하진 않아. 이렇게 중심 방향이 측정하지 않아. 그럼 이런 공간들은 다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어? 아무리 해도 이 공간 이쪽 방향에서는 공간이 비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측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측정을 하겠지. 뭐? 다이얼 인디케이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를 이렇게 회전하면은 뭐야 이게? 온 흔들림. 그래서 이런 면은 원통의 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 흔들림 그 다음에 원주 흔들림이 두 번째가 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략을 해. 끼어 맞춤 위주로만 규제를 해. 그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여기다가 직각도 해서다가 틀리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예. 그런 것들 좀 잘 명심해서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것들은 잘 정리되어 있고 주성문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주성문이 지금 너무 길지. 여기는 그냥 보따기 C1 필렛가 나온던데 필렛 R3 그 다음에 주조부 외면 명청색 도장인데 내면 광명당 이건 따로 빼. 주조부는 외면은 모두가 그냥 외면이야. 부품이 지금 주조부라는 것은 주물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C 주강 그 다음에 GC 회주처리지. 회주처리 기본이 되겠지. 그 다음에 SC 주강 두 가지의 재질을 썼을 때 우리가 주물 제품인데 요건 우리가 다 써줄 필요가 있지. 1번하고 4번하고 5번 이렇게 표기해 주면 되겠지. 파크라이징 처리는 강의 인산염 피막을 형성시켜서 부식을 방지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시공구 도면 할 때 사부님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시공구 도면 할 때 사부님이 이건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 그지? 열 처리는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있는 것만 써. 지금 도면 내에 있는 것만 쓰면 우리 지금 학습용 도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우리가 써주면 되겠지. 이렇게 알겠지?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주성문이
훨씬 더 간략하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일반 못따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립용 못따기를 우리가 C1,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못따기를 다 해주게 되는데 도면에 일일이 다 표현할 수 없잖아. 나중에 지저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부분은 우리가 C0.5 정도, 여기는 C0.2 정도. 그래서 우리가 0.2에서 C0.2에서 C0.2에서 C0.5 범위를 우리가 주는 거야. 0.7까지도 주지. 알겠지? 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뭐 끝부분에 도시되는 C0.1에 아니 이거 1mm에 못따기를 하잖아. 이런 부분도 다 못따기가 되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C0.5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 주면은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알겠지? 3D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표면 거칠기 기호는 모두 제외돼야 되고 주성문도 모두 제외돼야 됩니다. 3D는 부품 번호만, 그 다음에 표제란과 부품란만 표기를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거만 좀 명심하면 될 것 같고, 다음 도면은 드릴지그 3번이야. 수업 내용에 있는 건데 드릴지그 조립 설계 기법에 의해서 그리는 드릴지그 3번을 다시 한번 작업을 해서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자고. 알겠지?